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세상 이야기 장PD입니다. 오늘은 916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정책에는 지구 지정이나 추가적인 공급 물량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내용이 부실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부동산 정책에는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대책이 투자자한테는 별 내용이 없더라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기에 이러한 대책을 내놨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에 인허가 기준으로 2023년에서 2027년 총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 물량은 50만 호로 꽤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공공임대 50만 호, 그리고 공공분양 50만 호, 총 100만 호로 공급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정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안전진단 통과단지도 자주 늘어났고 정비구역 지정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비가 오르고 금융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인허가나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이 거의 땅바닥을 기고 있죠. 게다가 10년 평균치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민간 쪽에서는 전년도에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현저히 줄어든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결국 2, 3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나중에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내년에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호도 채 되지 않는데요. 기존 정부 목표인 5년간 50만 호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공언했던 공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 파트는 기존에 제시했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민간 공급 활성화는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 주체들한테 지원책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3기 신도시 자족용지 그리고 공원 녹지 비중을 줄이고 주거용으로 전환을 시켜서 공급을 3만 호 이상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신규 택지도 후보지를 조기 발표를 하고 2024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하는데요. 이 대책은 지금 당장의 인허가나 착공 물량을 증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역시 기존 목표를 잘 수행하겠다고 하는 기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 관리입니다. 요즘에 뉴홈 사전 청약이 저렴한 분양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이제 1만 호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발표된 3기 신도시 또 최대한 빠르게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흥지구와 같이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 발표 전에 공급 대책에 광명시흥지구 사전 청약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사전 청약 실시까지는 아니지만 조속하게 추진한다고 나왔으니까 조만간 사전 청약도 실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인데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이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 전에는 법률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요. 아무튼 이 내용도 정부가 잊지 않고 있다 라는 정도의 의미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약시장에서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100%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서인데요. 중도금 대출이 나오게 되면 분양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아파트 규제 개선입니다. 원래 대책 발표 이전에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사가 많았는데요. 실제 대책에서는 거의 다 빠졌고요. 주목해야 할 점은 청약할 때 무주택을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이 상향됐습니다. 여기 수도권의 경우에 1억 6천만 원보다 저렴한 소형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기존에는 일반 공급 중에서도 민영주택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 민영 공공주택 다 포함이 되고요.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특별 공급에도 확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올해 주택 공급 목표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인허가 기준이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이 대책을 통해서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 물량을 잘 달성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인허가나 착공이 당장 늘어난다고 해도 당장 내년에 있을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착공이 되려면 과도하게 오른 사업비나 금융비용 증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 수요 측면의 대책은 없죠. 왜냐하면 또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까봐 정부가 우려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고 건설사들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수요 측 부양책도 나와야지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또 정부가 원했던 원활한 공급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2, 3년 후에 공급 부족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지방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수요 진작책이 나와야지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